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 예. 네네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수사 방침이 지금 결정됐다고 바로 조금 네. 아까 속보가 나왔네요. 혹시 내용 갖고 계세요? 예, 오늘 10시부터 이제 검찰에서 소위 말하는 풀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침부터 보도자료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제 기사 준비하려고 미리 내용들을 좀 봤었는데, 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불기소 결정이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읽기로는 한 줄 요약하기에는 김 여사는 피해자다. 라는 취지 이야기입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일반 이해도도 굉장히 낮은 일반적인 투자자에 불과하고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방조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손모 씨는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 여러 언론, JTBC 포함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오간 커뮤니케이션이 다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김 여사가 직접 관여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관련된 보도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시작을 해서 아주 면밀히 잘 쓰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내용들을 보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이제까지 부족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 핸드폰이 압수수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증거가 진짜 부족한 건지 안 찾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조사할 때 검사 휴대폰은 압수된 적이 있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법조 출입 기자도 아니고 그건 이제 또 보시는 시청자들과 독자분들께서 판단하신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표하는 시점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 당장 이미 어제부터도 어제도 아니죠. 그 전부터도 이미 사실 검찰은 불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다. 이런 보도가 대다수였고요. 이제 어제쯤 해가지고 나왔던 게 우리 수사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지만 내부에 뭐 레드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아주 막 4시간 넘게 토론도 했고 평검사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이야기를 했어. 이건 어차피 다 검찰발 보도 아닙니까? 사실상 불기소를 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명분 쌓으려고 일종의 쇼를 한 거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밖에 없고, 당장 이 불기소 처분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가한 특검법 민주당이 야권에서 재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특검법은 그럼 또 어떻게 막을 건지, 이번 특검법 또 거부권 쓸 텐데, 그럼 거부권 쓰고 나면은 이번 이탈표는 과연 8표 막을 수 있으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특히나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들이 조만간 슬슬 이제 조선 제1검께서 드디어 안 뽑던 칼을 약간씩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칼을 뽑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전국이. 칼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한동훈 대표가? 예, 뭐, 앞서서 레드팀 이야기 하셨는데, 그 레드팀에 관련해서도 사실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저도 레드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치권에서는 들어봤었는데, 검찰에서는 좀 낯선 단어여가지고, 검찰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아니, 레드팀이 도통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한 분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수사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는 있는데, 이제 검찰 관계자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인데요. 내일 국감에 서울중앙지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는 레드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아주 이제 사실 이 결견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법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증거들이 JTBC라든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불기소가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방어 차원의 레드팀으로 보인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검찰에서 아무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프로스에 이것이 문제 있다. 뭐 물론 이제 10시에 발표가 됐으니까 좀 시위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이제까지 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검찰의 공개적인 목소리 없다는 것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저도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레드팀 얘기했을 땐 또 레드팀이란 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예,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안에서 꼼꼼하게 봤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의 방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존재 주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혹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 아니면 기관 고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기관 고발일이 아니라 그 최강욱 전 이제 의원이었던 개인 고발인이기 때문에 이제 최강욱 의원은 이제 관련성이 없고 결국은 심우정 아니면 김건희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붙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있지도 않은 레드팀 동원해서 뭔가 체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예상대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물론 뭐 되는 거죠. 안에서는 레드팀이라고 부른 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예산과 조직이 정확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공식적인 예. 조직은 아니다. 예, 국정감사 대비용으로 얘기했다라는 말이 뭐 사실은 뭐 타당하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발표하는 건 사실 시점을 보았을 때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무적 판단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기소 처분을 만약에 재보궐선거 전에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번 선거 만약에 그 정권 심판론이 더 세게 그 프레임으로 가게 됐다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은 비슷한 판세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용산에 좀 날 세우는 발언들도 하고 김건희 여사의 좀 조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두기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유리하다고 했던 지형에서 방어에 성공했던 거였거든요. 수성에 성공했다라는 거. 결국 검찰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담을 정치적으로 여권에 안 줄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날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사실 여의도 기자들이 판단을 했을 땐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왜 검찰 수사를 그러니까 선거 전에 발표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기를 가지고 조율한다는 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법과 정치가 지금 뭐 헷갈리네요.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검찰의 중심이 정치에 있는지 법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해석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 검찰의 흑역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욱 켜켜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설 많거든요. 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공멸할 것. 근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미 이 정도면 공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출장도사 논란이라고 하든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주면서 법률가의 양심을 이야기한 바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비교해보면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아까 특검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네. 불기소 결정하고 나면 특검이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 네. 특검이 통과돼 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되는 방어에 대한 피로감도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돌이켜 보면은 필리버스터도 못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거 방어하는데 필리버스터도 못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의원 개개인이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를 감당해야 될 보좌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단일 대오는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복적으로 특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불기소 처분 때문에 특검법의 필요성, 어떤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을 막을 만한 논리를 뭐라고 해야 될 거냐? 뭐 뻔하죠. 검찰이 기소도 못하는 사안인데 왜 특검을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이번 뭐 지금 국정 지지도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로 지지율까지 이 트리플이 함께 지금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늪에서 국민의힘은 빠져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슬슬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장 다음 재표결 땐 모르겠지만 그 다음 재표결은 또 그 다음 재표결은 언제까지 이거 무한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